우리나라 상속인 중 98%가 상속세를 안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걸로 확인되면서 상속제와 증여세 등 공제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평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매년 상속과 증여, 이 규모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치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연평균 59조 원 정도가 상속 증여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상속세는 그중 1.9%인 5만여 명, 증여세는 45.1%인 95만여 명만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엔 없습니다만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이렇게 적습니까? 예,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45%인 프랑스, 40%인 미국, 영국보다 높습니다. 예. 이렇게 최고세율은 높지만 상속세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서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된 이 홍종학 전 의원, 부의 대물림을 직접 비판했었는데 정작 중학생 딸이 서울 충무로의 건물을 증여받아서 이 지분 관련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 의원은 과거 과다한 상속은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어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예.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시가 8억 원이 넘는 서울 중구의 4층 건물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발언에 비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성년자 증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공제제도라고 하죠. 공제제도 약간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치킨회사 사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스 납품회사 지분을 헐값에 증여한 후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서 소스 회사가 그룹 전체를 인수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고 편법 승계를 하는데 미성년자 증여공제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증여라는 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합법이고 편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렇게 고액 상속 재산이라든지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과세 표준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면 한도 제한도 없이 7%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양도소득세에서는 2011년부터 관련 제도가 폐지된 반면에 재상이 무상 이전되는 상속증여세에서만 2016년도 이 제도로 감면해준 세금만 5,400억 원에 이를 만큼 여전히 많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고액자산가 자녀가 미성년자 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비상장 회사 지분을 취득한 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세금 없이 편법 상속받는 것은 아닌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도 제한 없이 이걸 깎아준다,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약간의 박탈감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죠. 최근에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이 상속세 의혹,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상속세법상 물납은 부동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비상장 주식은 정확한 가치도 알기 어렵고 무엇보다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에 이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충북 옥천군에 41만 평, 123만 평 두 임야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 416억 원을 물납받았습니다. 이 임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리은행의 채권 최고액 190만 원,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야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일단은 듣자마자 약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듣고 싶은데, 이게 왜 탈세 수단까지 변질이 됩니까? 물납은 또 뭐고요? 예, 일정한 경우에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비상장 주식으로 받으면 경영권도 없고 배당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가가 팔리지도 않는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례와 같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객관적인 잔존 가치가 없을 경우에만 비상장 주식 물납을 허용한다거나 비상장 주식 물납은 아예 금지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평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